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청자 입장이 돼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사님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마약 전담 검사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해외여행과 마약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이 당연히 불법인데 외국에서는 합법인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어떤 경로로 마약을 구매를 하나요? 태국에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상점에 옆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마크가 붙여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상적으로는 마리화나라고 부르는데, 이 대마를 구매하는 거는 그 상점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사실 놀랍도록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대마가 들어가 있는 각종의 캔디부터 시작해서 각각 형형색색의 뭐 젤리, 과자, 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갖고만 있어도 흡연만 해도 처벌받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팔다니, 그곳에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정말 최근에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서 주로 적발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발되는 것은 바로 인천 세관입니다. 인천 세관에는 인천공항 자체적으로 특별 경찰관들이 거기 계세요. 사실 최근에는 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일단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마약 탐지견 검사가 있고 제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죠. 2025년 11월 1일 11시 뭐 땡땡 항공으로 들어가는 어느 사람이 대마 몇 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뭐 필로폰 얼마를 소지하고 있어요. 익명의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유행에 따라 적발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태국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는 검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검사하는 건 약간 랜덤 형식으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음주운전 측정을 모든 곳에서 하지 않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밤이라든지 또 그 모든 곳에서 하지 않고 유흥 거리 가까운 곳에서 주택가로 가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마약 탐지견을 둔다거나 그리고 익명의 별도의 제보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현장 적발이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요. 상당히 매우 소량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약 전과가 없는 사실상 일반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일단 관련된 압수물을 바로 압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압수 절차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어떤 마약인지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달라지고, 두 번째는 그 소지하고 있는 정확하게는 바로 수입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투약하고 이 흡연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기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게 바로 수출 수입입니다. 수출 수입은 일반 투약 소지 이 흡연보다 훨씬 형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5g, 10g을 단지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거랑 5g, 10g을 내가 수출 수입하는 거랑 형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수출 수입했는데 저 들어왔는데 저 사실 대마 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2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보통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 사실 그냥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질 양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압수되고 이 사람 전과 조회해보고 지문 채취하고 언제 해서 나중에 저희 검사해보고 나서 그때 감정 결과 나오면 그때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 단순한 대마가 아니에요. 대마보다 더 높은 필로폰, 엑스터시, 요새 케타민, 합성대마, 형량이 높은 마약을 갖고 있고 그 양이 많다. 또 형량이 높아지면 반대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실형 선고를 받을 걸 생각하고 수사기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겠죠. 마약 전과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은 사실 높은 가능성으로 예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인정할 거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다툴 여지가 있다. 사실 이거 억울합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제가 들고 가게 됐어요. 이거 합성 대마 부액인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이거 전자담배라고 줘가지고 들고 들어왔어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억울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본인의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양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사자께서 내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구분해내고 양형과 인정과 협조와 소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하고 본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 또는 긴급 체포됐을 때 본인의 형량에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의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기관의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부분과 본인이 진짜 잘못하지 않았고 여기서 소명이 필요하고 억울하고 양형이 자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재범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좋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해외여행에서 정말 많은 마약이 해외여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외 클럽에서 실제로 내가 많은 걸 섭취했는데 그 당시 의식을 잃어서 잘 기억나지 않아요. 마약이라고까지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는데 좀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마약을 끊어야겠다. 또는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각각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